팔레스타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계속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하마스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비례의 문제도 있는 거죠. 하마스의 그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이 문제는 사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쭉 과정을 보면은 이건 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 그 당장에 지금 보면은 이제 10,000명이 넘었어요, 희생자들이.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유럽에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과 연계하는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지 마라. 공격을 중지하라. 우리 이제 흔히 휴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시스파이어는 이쪽에서 니네들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이런 요구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긴급 행동이 꾸준히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저런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동은 국제적으로 고립돼야 되는 대상이죠. 규탄과 함께 고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란 파페라든가 노암 촘스키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페리아 스테이트, 불가촉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불가촉 천민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단교까지 포함한 단절을 시키지 않고는 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까지 쓰겠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이것에 대해서 아랍 국가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는 말한 장본인을 일단 내각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발상이 참 정말 야만적이죠. 근본적으로 네.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바로 그거죠. 의식을 갖고. 네.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 니네 대피해라.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집트 쪽으로 여는 문을 열어서 니네 나가라. 그 남아 있으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 이런 식인데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하마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요. 그렇죠. 지지자들이에요. 네. 그 이들을 이제 몰아내는데 보면은 48년부터 유엔에서 규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올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돌아올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추방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저렇게 해서 몰아내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얘기 하나씩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김민웅 교수가 저한테 사진 하나 보냈는데 저 모녀가 저렇게 껴안고 울고 있는 그 밑에는 아주 폭격이 잿더미가 된 그 모든 게 파괴된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온몸이 됐죠. 나는 그걸로도 성에 차지지 않았어. 그 폭격된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 머리로는 느껴지지만 가슴, 심장으로 느끼기는 좀 부족해서 제가 저렇게 폭격된 건물 하나만 볼 때는 폭격이지만 거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은 피가 엄청난 유혈을 흐르죠. 유혈의 사태죠. 그림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저 영상들을 팔레스타인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찾는 절규가 정말 끔찍해요. 파괴된 곳에 아이들이 갇혀 있단 말이죠. 그걸 찾느라고 그리고 발굴한 치신 가운데 자기의 자녀가 있을 때에 그걸 보고 통분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저것 때문에 정말 잠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찾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촛불행동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연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독일 나치스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둔 다음에 가스실로 보내서 집단적으로 학살해서 죽여버린 사건인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저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런 그림이죠.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또 저렇게 할까? 정말 끔찍해요. 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있던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원래 팔레스타인에만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남미 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또 이제 안 받아주니까 유럽도 안 받아주고 이게 보면은 특히 이제 시오니즘 주창자는
테오도르 헤르츠르라고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유럽 유태인들과 서유럽 유태인들이 좀 달라요. 근데 동유럽 유태인들이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고 해서 대학살을 겪었고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러시아의 유태인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 테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인데 집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론인으로 성장을 해서 파리에 갔다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드레피스 사건 아닙니까? 그 드레피스 사건을 보면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동화하면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새로운 어떤 이 자리를 찾는 이런 과정인데 애초에 초기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식민주의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이 돼버린 이 과정이 참 끔찍한 거고 네. 돌아보면 유럽 자신도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것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바이든이 그만하라는데 계속 얘기를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네타냐후가 근데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국내에서는 지금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 네타냐후 시위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재하라. 지금 네타냐후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도리어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내에도 반 네타냐후 그래서 되게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미국은 다시 또 4,200억 정도의 무기 공급을 또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참 저게 말이 되는가 싶은. 미국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무기 공급도 하면서 좀 그만하지 하는 거. 굉장한 위선이죠. 끔찍합니다. 족골이 됐죠. 찾았습니다. 네.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거기다 탁 찾았습니다. 참 저게 참 또 절묘하네 진짜. 네, 참 박재동 화백의 만평의 놀라움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느낌까지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가둬놓고 그냥 다 죽이는 어느 정도 공존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마스가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왜 하마스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원래 하마스가 자살폭탄 하마스가 그 인티파다의 산물이잖아요. 그리고는 저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가 그게 2000 몇 년인가 1994년인가 참 이 모스크에 극우 유태인이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한 30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충격으로 그때부터 자살폭탄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그 자살폭탄 테러는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하마스가 집권하게 되니까 집권당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재정을 짜고 그래서 1년 만에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가자지구에서는 근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병원과 학교도 무차별로 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국내에서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저게 정식 정부고 하마스가 가장 주력하는 건 학교와 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병원과 학교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은 뭐 저는 얘기에 대해서 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 전혀 입을 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사실은 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김재명 선생이 쓴 책인데 이분은 전쟁 현장에 가서 기록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언젠가부터 저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 책은 여러 차례 개정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21년에 재정 보완인데 꽤 내용이 풍부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 현장을 잘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팔레스타인에 도대체 어떤 현실이 놓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책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한 번역서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그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같은 책입니다, 사실은. 작가의 저자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하나는 필명이고 하나는 본명이에요. 근데 인티파다라는 저 책은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이라는 책이 되어 있는데 시오니즘, 제국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방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촛불행동은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책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어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몰아야죠.